이번에는 물을 전기 분해해 봄으로써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이며 이러한 공유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물에 전해질을 조금 넣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에 약품이 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과 실험복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먼저 순수한 물은 비전해질이므로 전해질에 해당하는 수산화 나트륨을 증류수에 넣어 녹여줍니다. 이때 증류수 500ml당 1스푼 정도의 전해질을 녹여주면 됩니다. 물의 전기분해 장치에서 양쪽 기체가 발생하는 유리관에 연결된 콕을 먼저 열고 가운데 관으로 전해질을 녹인 증류수를 부어줍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관찰할 예정이므로 양쪽 유리관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쪽의 유리관에서 콕 부분까지 용액을 채운 후 콕을 닫습니다. 각 탄소 전극에 집게전선을 이용하여 전원장치 또는 건전지를 연결하여 전기가 흐르도록 해줍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에 플러스 극을, 왼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습니다. 그러자 양쪽 유리관에서 기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쪽 유리관에서 기체가 발생되는 속도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극에서 발생된 기체의 부피가 몇 대 몇인지 관찰합니다.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를 시켜보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부피비가 2대 1, 즉 입자수가 2대 1로 얻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 2분자는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통해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인 공유 결합에 참여한 원자 수도 알 수 있는데요. 물 1분자를 구성하기 위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수도 2대 1로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물의 전기분해 과정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각 극에서 발생된 기체가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장치를 끄고 마이너스 극 쪽에 유리관에 연결된 콕을 열어 끝부분에 가져간 성냥의 불꽃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시다. 펑 소리를 내며 불꽃이 연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 기체의 고유한 특성인 가연성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극 쪽에서 발생된 기체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실험했던 것과 같이 유리관에 연결된 콕을 열어 끝부분에 꺼져가는 향의 불씨를 가져가 봅니다. 그러자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활활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연성인 산소 기체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죠. 실험 결과를 통해
물이 플러스 극에서 산화되면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되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인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상호작용에 의해 결합하고 있는데 분해 반응이 일어날 만큼의 전기를 통해주면 공유 결합이 끊어지면서 수소와 산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번 실험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복잡하고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홈판, 다이알병, 9V 전지, 집게전선, 투명 빨대 2개, 니크롬선 2개, 실리콘 마개 2개, 수산화 나트륨을 녹인 증류수를 준비합니다. 먼저 같은 크기로 자른 투명 빨대에 니크롬선이 연결된 실리콘 마개를 막습니다. 이때 니크롬선은 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빨대 2개에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넣어 녹인 증류수를 가득 채운 후 다이알병에 꽂습니다. 이때 다이알병에도 수용액을 조금 넣어줍니다. 실리콘 마개 밖으로 나온 니크롬선에 전원 장치를 연결한 후 물의 전기 분해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각 전극에서의 반응을 관찰하고 생성된 기체의 부피 비를 살펴봅니다.